미세먼지나 뭐 실내 공기질뿐만 아니라 뭐 급식도 있고요, 소방, 위생, 차량 안전,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있고, 또한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소관하는 법인 실내 공기질 관리법,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이제 거기 23조에 보면은 취약계층을 영유아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제 뭐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이고, 이제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은 저희도 사실 환경부가 하시는 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말씀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제 숙지를 하고 가서 나중에 이제 뭐 실내 공기질 조정 협의체나 환경부 주관의 회의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건희 박사께서 갑자기 말을 하고 싶어져서 지금 그 보건복지부하고 관계를 아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차원은 공기질만을 따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공기질을 따진다고 환경부와 쪽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식물이 주는 것은 정화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효과이고, 식물을 갖다 놔서 아까 치유, 뭐 건강 증진 이런 효과들이 나오는 차원에서 복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도 이제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씀을 책임지게 할 수 있는 분이 오려고 했다면 아마 건강 쪽에서도 아마 오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치료가 이제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아까 제가 얼핏 치매암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과 관련된 이슈라고 하면은 사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일단 어린이집 보육기관과 이제 어린이집 환경과 관련된 걸로 이제 와서 제가 책임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 이제 뭐 지금 실내정원이나 뭐 원예치료 관련한 이슈라고 하면 제가 최근에 근무했던 다른 과에서도 원예치료나 뭐 이제 그 식물과 관련된 걸로 그 치매 환자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거를 왕왕 볼 수 있었으니, 그거를 지금 당장 이제 뭐 복지부에서 이 특정 테마로 해가지고 뭐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런 건 곤란하지만, 그 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뭐 지자체에서 치매암센터라던가 그런 데서는 활용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 논의 자체를 복지부 차원에서 뭐 이 특정한 테마 하나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랑 같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찬호 교수님. 보건복지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 좀 질문 드리죠. 또 치매암센터 등등 또 많이 좀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2013년 이전까지는 저희 협회에서 민간 자격증으로 원예치료사라는 자격증을 발급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공문이 와서 치료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겠어요. 그거는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쓰지 못한다. 그런데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든지 다양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소위 치료 효과를 거둔 적이 있는데도 치료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치료 이렇게 혼동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원예치료뿐만 아니라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등 다 똑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는 치료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교수님이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복지부가 다양한 과도 있고 제가 사실 책임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자격과 관련해서는 그 아마 저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있었던 그 경험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치료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엄격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예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렇게 다른 질병과 관련된 걸로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엄격하게 해석해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되던 거를 그 치료 효과가 뭐 예전에는 있다가 지금 바로 있고 또 생긴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그거를 막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 원예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 역전이 됐죠. 질문을 해야 될 사람이 질문을 받고 네, 그 치료에 관한 그 단어 사용 문제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의료 행위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억제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식물 이 안에다가 식물을 얼마나 넣어서 건강에 좋고 치료 효과가 있고 궁극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 오래 살자 그 얘기인데 어린이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건강하게 잘 키워서 오래 살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만드는 건데 결국 우리가 오늘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은 이제 과가당해서 그러는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관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아마 돈은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따다가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길이 우리가 지금까지 중구난방으로 갔던 것을 어떻게 길잡이를 제대로 해서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 것이자 하는 것이 오늘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 생각을 잘 정리하셨다 나중에 끝에 가서 여러분하고 발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정원영 센터장 진혜영 박사님 질문도 하시고 의견도 발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국립수목원에서 왔고요. 정원과 관련된 일을 지금 이제 쭉 해오고 있고 특히 이제 사업과 관련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이 토론에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에 대해서 식물 소재에 대한 부분, 실내 식물 소재, 뭐 실외, 자생이 식물, 해외 열대, 아열대 식물에 대한 소재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수집하고 증식해서 확대 보급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 특작과학원의 김광진 박사님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같이 코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상용화하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정원의 가장 포인트는 좋은 소재, 좋은 기술력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정원 자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외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럼 다 좋은 행동들이 좋은 활동들이지만 이것들이 유지 관리 지속성이 없고 또 정확한 지식과 기술 배경이 아니면 실제로 이게 오래 갈 수 없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런 식물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커스를 맞춰보면 사실은 이제 미세먼지 경감과 보건복지에 대한 부분을 연결을 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이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식물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그 취약계층의 범위도 다양할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영국에 잠깐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건 이제 우리 박 교수님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원예 치료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실제로 영국은 이제 영국 보건부에서 2016년에 예산의 3분의 1을 정신건강 서비스 부가 케어에다가 썼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소셜 프리스크립션 아주 프리스크립션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처방이 되는 거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제 언어적 문제가 있지만 영국의 경우는 소셜 프리스크립션, 그린 프리스크립션이라는 형태로 정원에서의 활동이 치료로 이어지는데요. 그게 그냥 뭐 조금 건강이 좋아졌다, 스트레스가 해소됐다 이 측면이 아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당뇨 이런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정원 활동, 내지는 정원에서의 걷기, 정원에서의 소통
이런 것들로 사회적 상황에 적응을 하고요. 자신감을 또 이렇게 키우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2주 동안 참석한 사람들이 100% 자신 생활의 만족도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40% 이하로 떨어졌고, 그리고 94% 이상의 참가자가 삶의 질이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원의 그러니까 식물의 소재랄지 정원 활동이랄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취약계층이든 취약계층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예, 조경, 복지, 정원 또 거기다가 뭐 다른 분야의 환경까지 여러 가지 이제 부처의 문제, 뭐 연구의 어떤 독창성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잘 되어 있는 연구, 기술,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부처 간에 협업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물론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정책으로 이어지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잘 되어 있는 농진청, 문화재청, 그다음에 원예치료협회, 정원협회 이 모든 것들이 좀 하나의 큰 어떤 보건복지 차원, 그리고 이제 건강 차원, 그리고 이게 정서적으로 뭐 이런 것들 차원에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뭐 이런 것들이 실마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원에 대한 인프라는 지난 한 5, 6년 사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정원과 관련된 문화 컨텐츠도 굉장히 늘었고, 근데 지금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원예치료 같은 경우는 확대 보급되는 현황 자체가 그렇게 눈에 확 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관심도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이 여러 원예, 조경, 뭐 이 전체 자연환경과 같이 커가야 되는 분야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있어서의 확대 보급이 조금 이렇게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는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왜 이런 지금 이제 정원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안착되고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될 때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가? 부처 간에 그게 뭐 당연히 다르겠죠. 유아계층이 틀리고 실버계층이 틀리고 청년을 위한 것들이 틀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좋다고 아는데 어떤 것들이 시발이 되고 실마리가 돼야 이런 문제가 박차를 가할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정호 교수님. 원예 치료 프로그램이 이제 전국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한적인 부분은 우선 정원은 이제 논의로 하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내에 어떤 관엽식물을 이용한 우리가 뭐 심기, 가꾸기 등등 이런 쪽은 그런 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그 규모가 크기는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제한된 이런 부분에서 원예 활동을 중심으로 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현 지자체 어떤 복지기관이라든지 또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기관이라든지 그 기관장 이런 원예치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장들이나 관계부처에서 이해가 잘 되지 이해가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지만 진행된 경우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요 진행되고 있는 요 프로그램의 어떤 그 보급 정도는 그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의 어떤 이 프로그램 지원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는 1억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화분 나누기. 근데 올해는 이제 3억을 지원을 해줬고, 농협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알고 같이 협조를 해줬고, 그래서 최근 어떤 5년 이내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보급의 어떤 활성이 아주 촉진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프로그램 특징상 어떤 정원을 이용한 어떤 원예치료라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식물을 우리가 심고 가꾸고 즐기는 이러한 것인데,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정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도 어렵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정원에서 이런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수목원에서 유치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 협회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그런 기관에서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겠고 그런 기관에서 원예치료사라든지 이런 식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초빙해서 그런 강사로 초빙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수목원에 계시기 때문에 수목원에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의향이 있으실 때 원예치료사들이 와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 협회에서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수목원 쪽에 질문을 실내 정원 관계도 지금 정원법에서 다루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내 정원이라고 딱히 표현은 하진 않지만 대지외 조경, 도시공원 이런 쪽은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국토부나 문화재청, 환경부에서 다루는 정원은 빠져 있고요. 실내외 정원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 식물 탐색을 쭉 나가서 우리나라 실내 정원에 앞으로 유통 가능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증식법을 규명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소재를 확대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김광림 박사님 같은 경우는 유통되는 식물을 중심으로 자연식물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조감 효과를 구명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속 단위로 합니다. 우리 틸란드시아 많이 아시잖아요. 틸란드시아라는 식물의 속 단위 내에서 가족 내에서는 사실은 한 56종 정도가 있으면 그것 중에 어느 게 더 그 실내 미세먼지 조감 효과가 큰가를 비교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생활 밀착형 숲 조성의 일환으로 학교 정원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학교 정원은 뭐 말씀하신 미세먼지나 공기 정화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뭔가 그 정원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정원이나 뭐 이렇게 정말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베란다에도 만드시고 하시겠지만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완제품으로 사서 정원을 집에 갖다 놓는 형태의 그런 연구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실내 정원이다라고는 아니지만 실내 정원과 관계된 어떤 기술 개발이나 소재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저희가 그 국민 참여 예산으로 자생식물 중심의 실내외 미세먼지 저감 효과 우수식물 발굴이라는 연구를 국민 참여 예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이제 부처 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같이 서로 논의가 된다면 각각의 역할과 소재에 대한 범위를 넓혀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여기저기 이 얘기할 때가 참 이제 의지할 때가 참 많아졌어요. 그러시죠? 산림청, 생물자원관, 또 보건복지부, 이 건축 쪽에서 좀 하나 더 오셨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건축법이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가 있거든요. 건교부 쪽에. 건축법에서 제 생각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김광진 박사가 발표한 2% 하니까 그 마시는 거 뭐 있잖아요. 그 선전하는 거. 그거 딱 생각이 나는데 녹지율을 실내에서 2%를 해야 된다 하고 건축법에 딱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그걸 관리를 해야 될 여러분과 같은 관리사들을 몇 군데 사무실을 돌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일자리는 저절로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거기 관리하는데 용역을 주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 서울시청에서는 나누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 사무실 큰 사무실 같은 데는 한 사람이 관리하기도 벅차거든요. 그걸 그 용역을 주어서 계속 관리 내지는 그 유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바로 그건 일자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건 제가 지금 좌장의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교수는 원래 말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딱 길만 터줘야 되는데 제가 말을 자꾸 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이신 이지연 국장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 기술자들입니다 말하면.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환경운동가의 시점으로 봐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인 것이고 하는 걸 좀 지적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 의미 있는 토론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 식물이나 가드닝이 환경, 보건, 복지 측면에서 유효하다라는 것에서 아마 이견을 달성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여러 연구 결과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좀 주제가 이제 미세먼지 취약계층과 이제 실내 정원 보건 문제인데 왜 그러면은 환경적인 측면이든 보건복지적인 측면이든 왜 그럼 이렇게 실내 정원이 왜 우리 정책 속으로 공공정책에 왜 이게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인가를 약간 역으로 질문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 나가는 좀 고민들을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세먼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저도 계속 참여하고 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좀 예산 얘기가 이제 좀 나왔는데 미세먼지 정책이라는 게 이제 그렇잖아요. 굉장히 사실 지금 역동적이고 또 한편으로 좀 기존의 관성도 좀 많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도 연구하시고 하시지만 실제 미세먼지 정책이라든지 예산 훨씬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 2019년도 본 예산과 별개로 좀 이제 추경이 이미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을 미세먼지 그다음 민생 추경이라고 하는데 한 6.7조 원 정도 됩니다. 4월 24일에 이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추경안이 했는데 그 중에 다시 또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이 한 2.2조 원 정도 됐고요. 특히 그 중에서 오늘 이 주제와 조금 연관이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한 2천억 원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들여다보면은 마스크 관련된 저소득층이라든지 5개 근로자들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이 한 3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공기 정화 시설에 대한 보급인데요. 공기청정기죠, 한마디로. 공기청정기를 1.6만 대 보급하는데 309억 원의 예산을 지금 예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 공기청정기 대당 한 193만 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걸 실제 그 기계값만 들어가는 거 아니죠. 행정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는 거겠지만 단순 계산에서는 그렇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들어간 건데 왜 이렇게 들어갔냐면은 아시겠지만 올해 2월달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가 됐고 3월달에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쫙 왔죠. 일주일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가 쫙 이어지면서 여론도 악화되고 정부에서도 이제 엄청 시달리다 보니까 또 국회에서도 시달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미세먼지 법안 8개를 통과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법안 2가지가 학교보건법 이거 학교 같은 시설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게끔 하는 겁니다. 또 실내 공기질 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데, 키스 카페 같은데 아마 의미하는 걸 텐데, 그다음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역시나 기준도 강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공기 정화 장치입니다. 바로 이제 인공적인 시설을 말하는 거죠. 거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기정화 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식물이라든지 실내 정원을 가꾸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이 나왔는데 이런 좀 기존의 정책 관성이라든지 프레임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위한 좀 설득적 논리를 기반해서 이런 관련된 대책들이 이제 막 최근에 개정되긴 했지만 사실 지금 이 논의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을 의장으로 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금 구성이 됐고 아마 또 내년 이제 겨울과 봄철에 오면은 또 이 고농도 미세먼지 때 어떤 대책들을 할지를 지금 한창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고 이런 논의들을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논리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보건, 그다음에 치료 이런 관점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좀 미세먼지 관련돼서 약간 한 가지 논리를 좀 더 저는 덧붙인다고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제 오면은 쫙 이제 공포 언론에서도 그렇고 미세먼지 공포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예산이라든지 공기청정기가 막 이제 보급되는데 사실 지금 공기가 되게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좋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1년에 이제 몇 번 안 되는 그런 고농도 미세먼지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모든 교실에 다 깔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그 며칠 안 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한 가지는 그 연중 다른 고농도가 아닐 때는 그 괜찮은 것인지. 우리나라 지금 미세먼지 PM2.5 연중 평균 농도가 한 26, 2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 기준이 한 연평균 1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WHO 세계보건기구 기준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농도 때만 피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연중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2배 정도의 미세먼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안 튼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미세먼지, 실내 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게 필요한데, 그래서 뭔가 초점은 고농도 때만 뭔가 관리하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실내 식물이라든지 정원 같은 것들을 좀 더 넣어가지고 상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방안들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저는 좀 봤을 때 왜 그럼 이거 실내 공기질이 왜 이렇게 좀 정원이 잘 이렇게 안 되나, 첫 번째 몇 가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렵다. 왜냐면 인공장치는 그냥 전원 버튼 누르고 그냥 꽂아놓으면 인공장치 돌아가는데, 이거는 물론 이게 심미적인 여러 가지 기능도 좋지만 어쨌든 또 초보자들한테는 어렵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한번 아까 얘기 계속 나왔던 거지만 초기 보급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데 그 주기적인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 하나가, 그다음 공간의 문제.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저희가 저희 환경단체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도 예전에 이제 이런 도시 텃밭 이제 붐이 이제 한참 불기도 했고 상제 텃밭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이거를 직접적인 업무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상제 텃밭을 열심히 보급했는데 그게 이후에 유지 관리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설비를 보급하는 중심의 정책이라든지 접근은 경계해야 되고, 앞서도 나온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가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더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주체 이런 것들을 조금 계속 교육해주고 중간에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을 매개해줄 만한 기업이 됐든 지역 단체가 됐든 그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공간에 대한 것들도 아까 저희 베란다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도 하고 이제 텃밭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신축 건축물이라든지 재건축할 때는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의무 부여를 정해놓게 됩니다. 근데 아마 실내 정원에 대한 건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조금 마땅치 않다 보니까 실내 정원을 할 만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아까 얘기 2%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식물이 들어가는 게 적합할 고민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이런 실내 정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공간 여건이 되는지가 좀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하는데 좀 형식적인 교육이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주제가 이제 그 치료 복지에 대한 얘기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약간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좀
다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미세먼지를 좀 저감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질문한다면은 사실 그 제가 뭐 연중 관리가 저는 미세먼지 연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미세먼지 대책의 초점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건 다시 아실 겁니다. 근데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는 철이 공교롭게도 겨울과 봄철입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가 뭐 정책 결정자들도 그렇고 시민들의 좀 관심인데 근데 실내정원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 우리나라 이제 기후적 특성상 좀 이때 조금 정원 가르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조건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긴 한데 겨울철에 일조량도 좀 줄고 기온 때문에 이게 실내 정원을 뭐 약간 좀 보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이때는 좀 소강 상태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기후적인 여건 이런 거 좀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좀 맥락 좀 이 부분에 좀 맞춰가지고 좀 이런 간극 이 미세먼지가 좀 높은 시기에